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이의 능력에서 좀 종종 출제될 만한 것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연습 문제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서 그렇게 길지 않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할 계획인데, 풀어봤던 유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시간을 드릴 거고, 대체로 다 비슷하지만 사실 조금 안 풀어봤던 유형들, 겹치지 않는 유형들은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학 분석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15개를 넣어놨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다양한 거 최대한 많이 접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고 다음에 공부하실 때도 다양한 사례 같이 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1번 익숙한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답 구해볼게요. 빠르게 푼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최대한 빠르게 푼다는 생각으로.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사실 이게 2019년이면 뭐 얼마 안 됐어요. 연도로 치면. 그 당시에 뭔가 실제로 이런 걸 반영을 한 걸 텐데, 약간 이런 것만 봐도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공무원 사람들 엄청 공무원 뭐 열풍이 분다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또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뭐 이게 금방금방 바뀌어요. 뭐 우리가 지금 NCS 공부하고 있지만 공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밝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것도 금방금방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풀이로 그냥 바로 가봅시다. 이 얘기 더 길게 하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다 띄워놓고 할 수 있겠네요. 강점, 약점, 강점, 약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SO 전략이라고 해요. 강점을 활용하고 여기 있는 기회 요소가 언급이 잘 됐는지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요런 내용, 기회라고 하면 요거랑 연결되는 거고, 또 겹쳐요. 약간 요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겹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강점과 기회 요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강의 불법 유통 사례를 분석한다. 그래서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동안 축적된 뭔가 이런 사례를 분석한다라는 게 얘네가 이 시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뭐 제가 미리 이거 정답 체크하면서 얘기해 볼 건데 이 정답은 5번이래요. 제가 매번 모든 선택지를 다 확인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혹시 오답 고른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볼 건데 그냥 두 개만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4번 WO 전략이라고 하네요. 수강 완료 3개월 이내에 자격증 취득 시 수강료의 80%를 환불해주는 제도 마련. 자, 이거는 뭘까요?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마도 요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고가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온갖 뭔가를 다 만족해야지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쵸? 알고 있죠, 사실은? 현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스타 강사 얘기 왜 나왔겠어요? 스타 강사 갖고 있다라는 강점 때문에 나왔겠죠. 입시 제도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특강.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분석해주는 특강을 제공해 주는 게 뭐 나쁘지 않죠. 괜찮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25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요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거 강점으로 연결되는 게 맞겠죠?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 이 중소기업 B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 요소고 안 좋은 얘기니까 위협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수출 환경. 이 회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 요소고 대기업 주도. 얘네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 주도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약점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부적합하겠죠? 부정적인 요소지만 외부 요소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냐 아니냐, 다른 애들에 대한 얘기냐, 그냥 그렇게 구분하시면 디귿은 외부 요소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책적인 요소, 우리 회사 직원들 얘기니까 강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란 거 볼까요? 얘는 뭐예요? 운송비가 증가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니까 위협적인 요소겠죠. 얘는요? 이게 뭘까? 약점이겠죠? 돈이 없다는 뜻이잖아. 얘는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환율 하락이 환율 하락이 수출을 하는 회사냐, 수입을 해와서 파는 회사냐. 지금 여기는 그냥 국제 무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물품을 우리가 사와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유통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내다 파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이 환율 하락이라는 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해되나요? 흔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원가겠죠. 근데 예를 들면 환율이 되게 높아지면 어때요? 예를 들면 봐봐요. 이게 원가면 우리가 이거를 20,000원에 팔기로 합시다. 20,000원에 팔 계획이거든요. 요거에 팔 거예요. 자, 환율이 높아지면 20,000원이 달러화로 했을 때는 내려가겠죠. 이해돼요? 달러화로 쳤을 때는 옛날에는 20,000원이 20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7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20달러에 원래 사오던 건데 20달러에 사와야 돼요. 재료를, 원자재를. 해외에선 20달러에 팔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3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원가 비용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제 좋은 긍정적인 요소다, 불리한 요소다, 부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기회다,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애들인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확실한 애들 위주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3번은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보고 이 기업이 선택한 전략은 몇 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양한 맛의 제품, 자,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20대 여성을 겨냥했다라는 건 뭐랑 관련돼 있을까요? 20대 여성이랑 연결되는 거는 이걸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한정적인 제품의 종류를 극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게 헷갈릴만 하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3번인데, 이게 헷갈릴만 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얘는 아마도 요 제품과 관련된 요 내용일 거예요. 그죠? 20대 여성을 겨냥했다라는 거는 아마도 요 청년층이라고 하니까 20대랑 연결이 돼서 요거겠죠?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활용한 WO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물론 순간 잘못 생각한 거긴 하지만 약간 저 혼자 약간 앞서 나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차별화 전략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맥주 소비라는 게 사실은 그래도 뭔가 남성 쪽에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제가 여기만 딱 보고 경쟁이 되게 심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과부하되고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화 전략을 이렇게 저는 순간 떠올려가지고 얘가 이거랑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언급을 한 건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대체로 얘랑 얘가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끼워 맞추게 돼요. 이해되죠? 끼워 맞춘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맞는 것 같은데, 위험 요소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뭔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랑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명확한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겠네요. 약간 여기는 해석의 문제였던 건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고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조금은 뭐 더 간단한 문제였는데, 자,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풀어보진 않고 방금 풀었던 거랑 같은 유형만 한번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255번, 274페이지에 255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5번.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얘도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번인데, 잘 고르셨나요? 좀 헷갈릴 만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촬영 교실을 연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랑 연결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형의 문제가 대체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똑같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진 촬영 교실을 열어서 일상에서 자녀를 촬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자, 요거 정답 4번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뉘는 건데 일상에서 자녀를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라는 게 제 생각에는 요 아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요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명확해요. 자, 그리고 사진 촬영 교실을 연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런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이 자꾸 오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유입을, 신규 회원 유입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진 촬영 교실 같은 거를 이렇게 억지로 연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뭔가 다양한 채널 홍보라는 건 이제 홍보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랑은 관련 없고 요거 얘기 같습니다. 신규 회원과 관련해서 뭐 굳이 연결한다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인지도를 활용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는 아니니까 요게 연결될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신규 회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 교실을 연다라는 쪽으로 사실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좀 그렇게 고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랑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요거랑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W5 전략으로 이렇게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내용 한번 골라볼게요. 277페이지에 260번 봅시다. 네, 277페이지에 260번 한식 뷔페의 이야기, 요 기사 내용을 보고 푸는 문제 있죠? 자, 요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고 한식 뷔페 입장에서 수학 분석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한식 뷔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기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애들을 볼 때 이게 지금 한식 뷔페의 이야기인지 다른 애들의 이야기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문제였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한식 뷔페의 독주가 지속되자 저마다 살길 찾기에 나섰답니다. 자, 한식 뷔페의 인기가 많은데 반면에 기존 양 중식 뷔페 레스토랑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얘네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경쟁사예요. 이런 경쟁사들이 손님이 없어 파리가 날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 요소인데, 그쵸? 한식 뷔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요소인데, 외부 요소인데 이 내용 자체는 뭐 이 경쟁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한식 뷔페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경쟁사들이 지금 망해가라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기회 요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요 관련 밑줄 안 그어져 있는 요 내용도 좀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양식 뷔페 레스토랑 땡땡은 새롭게 뭐 단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얘네들이 어쨌든 뭔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낮췄대요. 가격을 낮췄대. 왜 낮췄을까? 보면은 한식 뷔페의 가격이 대부분 2만 원대 초반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대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싸게 파니까 우리도 좀 가격대를 맞춰주자라는 느낌으로 싸게 맞춘 거죠. 그러면 한식 뷔페가 2만 원대 초반에 가격에 판다라는 이 요소는 일단 한식 뷔페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강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맞춰갔겠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강점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강점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볼게요. 중식 뷔페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너네는 싸게 파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고요. 얘네는 런치만 해도 3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기로 했고 디너는 더 비싸요. 자, 하지만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자, 11월에는 1호점 오픈했고 그 다음에는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오픈했고 아직 인기가 엄청 많대요. 한식 뷔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사가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얘랑 완벽하게 그냥 반대의 내용인 거예요. 경쟁사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이고 얘는 경쟁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외부 요소로 보셔야 될 거고요. 경쟁사가 잘 나가는 거니까 위협 요소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선택지 5번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리을 관련된 거 볼게요. 자,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매장 수 감소를 막는 게 목표인데요. 뷔페 레스토랑은 매장이 줄면 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땡땡은 매장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이었던 강남점도 한식 뷔페에 자리를 내줬대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식 뷔페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왜냐면
언급이 되니까 얘네가 차지했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내용은 어쨌든 뷔페 레스토랑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장이 줄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앞에서 체크했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외부 요소라면 한식 뷔페 입장에서는 외부 요소이면서 어때요? 경쟁사에 안 좋은 얘기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기회로 봐야겠죠? 자, 내부 요소라면요? 이걸 혹시 이게 마침 언급이 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냥 문 닫았다도 아니고 한식 뷔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니까 한식 뷔페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만약에 본다면 강점이겠죠? 내부 요소니까. 근데 선택지에는 요걸 약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지없이 얘가 그냥 잘못된 내용으로 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이후의 문제들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고 특별히 제가 설명할 만한 게 많진 않지만 생소할 만한 표현,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표현들만 몇 개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261페이지 한번 봅시다. 278페이지 죄송합니다. 261번 볼 거예요. 자, 일단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가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수학 분석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그 시험에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 개념을 안 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261번 보면 자,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건 여러분들 요 선택지 1번 보시면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SW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랑 제조업 융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다양한 부문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약간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 고부가가치화가 뭐예요? 부가가치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팔더라도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는 약간 이런 얘기죠. 얘가 여러분들 여기 기회에 나와 있는 고품질화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약간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산학 연계가 뭘까요? 산업과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런 단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왜 나왔을까? 산학 연계가 이 문제에서 왜 언급됐을까요? 맞춰봐요. 왜 나왔을까? 아무래도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연결을 굳이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연구를 더 해서 기술 경쟁력 그렇게 해서 재교육을 하면서 뭔가 기술 경쟁력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내용으로 뭔가 그나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그 다음에 262번 볼게요. 일단 문제 유형은 계속 똑같은 유형이니까 제가 유형 설명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택지 3번 한번 봅시다. 3번이랑 4번. 자, 선택지 3번. 온라인 쇼핑몰의 단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262번. 자, 이 내용 어때요? 자, 보세요. 단계적 운영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걸까요?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일단은 시장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은 요 약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건데
단계적 운영이라는 거는 뭐랑 연결하면 될까?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끼워 맞추려면은 이거랑도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거랑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얘도 요거랑 연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하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되면 확장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쪽으로 어쨌든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쪽으로 가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얘는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얘는요. 온라인 틈새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을 좀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 자, 점진적 시도는 뭘까요? 다시 4번 보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아마도 요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자, 점진적 시도는 얘는 뭘까요? 얘도 아까 얘기했던 요런 거.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씩 해본다는 뜻이에요. 요런 표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281페이지 264번. 자, 여기에서 선택지 4번 한번 보세요. 선택지 4번. 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선택지 4번. 여기에 나와 있는 고급화 전략이라는 거 뭘까요? 이 고급화 전략이라는 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뭔가 이 고급화랑 관련된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왜 나왔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고급화 전략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그 한식 뷔페 레스토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중식 뷔페였나요? 아까? 중식 뷔페가 그러니까 한식 뷔페는 저렴하게 이렇게 파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니까 차별화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고급화 전략을 한다라는 거는 그 아까처럼 차별화 전략을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급화 전략을 언제 활용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써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일 테니까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한식 뷔페 이런 데 안 가고 뭐 만 원 이하에 그냥 간단한 식사를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약간 애매모호한 애들은 매출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명품이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품 같은 거 있죠. 명품을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뭐 예를 들면 가방이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가방을 팔던 회사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50만 원짜리 살 거 안 살 수 있죠. 매출이 줄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급화 전략을 이용해서 가방 하나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애초에 경기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경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경기가 안 좋은 게 그 사람들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실제로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경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거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런 구매력이 여전히 있는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급화 전략을 이럴 때 활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좀 문제풀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표현 제가 지금 몇 개만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연습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사례에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유형 넘어가고 284페이지 볼 건데 자, 일단 유형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아마 요 같은 요 커리큘럼 안에서 이미 학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문제가 똑같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었던 샘플 문항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교재에서 그냥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읽고 규정을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또는 문서 작성 능력과 관련해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지만 실제로 NCS 시험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조직이해 능력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 다뤄볼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건 자, 지금 한 화면에 이걸 다 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결제 규정을 보고 뭐 지금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인지 몇십만 원 이상 지출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떤 문서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찾아서 적절한 결제 양식을 찾는 문제 유형이에요. 교재가 있을 테니까 다들 문제랑 같이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유형인데 제가 원하는 건 자, 여러분들 결제 규정이라는 게 기업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내용, 전결이라는 내용이나 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결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대결이라는 요소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뭐 용어들 이런 것들은 모든 이제 결제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결제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설명을 해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파트랑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회사 돈을 여기다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상위 직급자, 조금 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말단 사원이면 제 위에 있는 팀장에게 결제를 받고 그럼 팀장이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자기보다 더 윗사람인 본부장에게 한 번 더 결제를 올리고 본부장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의 대표인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서 대표이사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나 뭐 아니면 뭐 더 옛날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있잖아. 임금. 여러분들 사극이나 그런 조선시대나 예전은 그런 과거 그 시대를 다루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임금들이 뭐예요, 밤에? 물론 내가 본 드라마에서는 임금들이 꼭 밤에 꼭 담벼락 띄워놓고 나가갖고 연애하다가 들어오고 이러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밤에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불 켜놓고 맨날 상소문 읽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옛날부터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면 왕이고 회사면 대표이사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아래 직급부터 위로 차례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다 받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모든 대소사를 임금이 대표이사가 다 결정하는 건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과정이고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네가 알아서 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선에서 마무리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조금 더 전문가니까 네가 결정해. 너의 판단하에서 결정해.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겠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위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최종적으로 너에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게. 위임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한을 줘버리면 그거를 나중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해되죠? 다시 얘기하면 야 이거는 본부장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이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서명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이 최종 결제자가 되면 우리가 결제 양식을 만들 때 굳이 대표이사 서명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만들면 안 되겠죠? 불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본부장에게 결제 권한을 주게 되면 그걸 전결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의 서명란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서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서명란을 만들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뭔가 그런 시스템을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분들 저는 옛날 역사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계가 예를 들면 뭐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권력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성계는 가만히 있는데 이성계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려 왕이랑 그 왕후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왕의 어머니 찾아가갖고 옥새 내놓으라 그러죠. 옥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옥새가 뭐예요, 여러분들? 옥새? 옥새가 뭐예요? 뭐 그 임금의 도장이에요, 임금의 도장. 그러니까 결제하는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삼국지 알죠? 삼국지.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에 손견이라는 애가 있어요, 손견. 손권의 아버지. 알아요?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뭐 성격이 개차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충직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불타는 낙양성에 들어가서 운 좋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운 좋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 사람이 어쨌든 불타는 낙양성에 들어가서 황제의 옥새를 발견해.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얘가 어떤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도장 자체가 권한이라는 거죠. 권력. 뭔가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결제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권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거고 매번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한다. 그게 전결이라는 요소고요. 지금 이 문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결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대리로 결제한다는 뜻이에요. 대리로. 본부장님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해. 격리해서. 뭐 전자결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야.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요. 결제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이 이렇게 막히고 이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리로 부재시에, 항상 이게는 부재시입니다. 부재시에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본부장이 없으면 팀장이 해야겠죠? 대신 결제하는 거를 대결이라고 해요. 자, 그런 차이를 구분하시고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이것도 답변을 드리는데 접대비 지출 품의서랑 지출 결의서의 차이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전이에요. 저희 접대비 이렇게 써도 될까요? 허락받는 느낌이에요. 허락. 이해되죠? 허락받는 느낌이고 지출 결의서는 진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쓰는 거예요. 저희 접대비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택지를 보면 여기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물어봐요. 일단 뭐 이런 거 보고도 풀 수는 있겠지만 얘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고 풀 수도 있겠지만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서 그냥 굳이 설명을 하자면 품의서 같은 거 이렇게 사전에 허락받는 거는 사전에 매번 대표이사한테 가서 이거 해도 돼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전 허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낮은 직급인 사람이 그 전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팀장 선에서 팀장이 허락해주면 일단 진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뭐 이런 사후의 개념에 해당하는 애들은 대체로 최종 결제자의 직급이 조금 높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푸냐. 물론 이 문제가 기획팀 H대리의 결혼 축의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아마도 이 앞에 있던 표에 빠르게 보면 접대비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일 거예요. 그죠? 50만 원 초과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의서든 지출 결의서든 전부 다 대표이사 결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푸는 건데 뭐 이런 애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 교통비에 해당하는 거는 비용에 따라서 출장 계획서냐 출장비 신청서냐에 따라서 최종 결제 권한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죠.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야 될 거고 이 별표랑 동그라미는 이 표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문서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선택지 봤을 때 문서의 종류를 보면 이거는 출장 계획서니까 별표 출장 계획서니까 교통비 항목에서 출장 계획서가 들어가 있죠? 팀장이 결제 권한이 있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문서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체로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사전에 허가를 받는 느낌이에요. 저희 출장 이런 식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팀장 권한으로 결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출장 다녀오고 나서 출장비를 결제를 받아야겠죠? 사후의 개념은 대체로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권한을 갖게 돼요.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접대비에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거고 금액이 얼마 넘어가니까 어떤 문서의 경우에는 어떤 문서의 경우에는 누가 최종 결제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면서 풀어도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최종 결제자가 대표이사라면 이 형태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팀장도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형태일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최종 결제자가 본부장이라면 본부장이 최종 결제자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얘가 그러면 전결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본부장이 만약에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항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최종 결제자가 대표이사면 누군가에게 결제 권한을 준 게 아니죠. 전결이라는 내용이 나올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틀렸다라고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는 어때요? 최종 결제자가 팀장이란 얘기는 얘가 전결권이 있다는 뜻이죠. 전결권이 있다는 뜻인데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답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결제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잘 알고 있어서 지금처럼 그냥 답이 바로 아닌 애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 맥락에서만 문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267번. 자, 여러분들 267번 볼게요. 자, 일단 얘는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2번. 자, 일단은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팀장이 전결이면 최종 결제자가 팀장인 거 잘 나와 있어요. 3번은요? 최종 결제자가 본부장이면 여기에 전결이라고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이 표시는 뭐냐면
결제란을 안 만들거나 아니면 결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칸을 이렇게 그냥 X 표시하듯이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얘는 아마도 이 두 개가 기본적인 양식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겠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만 골라내도 답이 그냥 딱 골라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를 딱 제거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한 번은 볼게요. 자, 거래업체 제2사의 직원들과 식사를 위해서 25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거래처 식대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자, 이거 빨리 볼까요? 자, 접대비, 거래처 식대 2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고, 뭐가 됐든 본부장이죠? 그러면 내용 안 봐도 요 둘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답일 겁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뭐 더 나머지를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제 규정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직의 능력에서 뭐 모듈형 문제 위주로 나오지만 응용 모듈이라고 할 수 있을, 어쨌든 주어진 자료를 잘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은 뭐 대체로 이 두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쨌든 그냥 읽기 자료 읽고 풀거나 뭐 회의록 읽고 풀거나 회사 규정 읽고 풀거나 아니면 이론적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더 이상 다뤄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